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유미 씨가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되는 이 순간. 이 전 최고위원 카톡 공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된 카톡 조작된 거 아닌가요? 편집된 거 혹시 아니에요? 대가를 약속받은 게 있었습니까? 자,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오른 이유미 씨. 자, 이유미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당연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음 타겟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라고 봐요, 저는. 중간 연결,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위로 가기 위한 거.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 이게 카톡이 조작된 것도 아니야. 그건 이미 나온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도 이미 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건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 또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달이 됐느냐 알고서 공모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독 범행이지 공모인지. 그런데 네. 설사 공모라고 하더라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가 직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에게 직보를 한다든지 이런 레벨은 아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연결고리, 브릿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브릿지를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택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기는 혐의가 없어가 아니라 네. 만약에 검찰에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혐의가 있는 걸 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요. 그러면 이 수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반드시 가게 되겠죠. 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과연 이유미 씨가 혼자서 이 일을 다 꾸몄을까라는 의문이 든 그런 의심이 드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5월 8일입니다. 5월 5일에 이 조작된 제보를 폭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8일에 이유미 씨가 이런 제보를 이 문자를 보냅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사실대로라면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정황이 딱 보이는 내용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셔서라는 것은 제3자인 누군가가 그렇죠. 예, 이유미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건 폭로가 거짓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알고 있는 제3자가 그렇죠. 이유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좀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카톡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 간 가볍게 나눈 대화의 일부분인데 그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라면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유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꼭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폭로라는 허위 폭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 짐작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내용을 보면 뭔가 이게 새로운 뒷 배경이 새로운 꼬리를 무는 또 의혹이 폭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동시에 이준서조차도 이 내용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죠? 이유미의 단독 범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런 또 생각까지 서로 상반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카톡 메시지만 보고 나면 이게 앞뒤에 뭔가 좀 생략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쭉 있으면 흐름이 있을 텐데 조각조각 읽으니까 뭔가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삭제된 부분의 내용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사실 이제 그때 공개했을 때는 저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5월 5일, 6일 이 언저리까지의 카톡만 공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 내용만 봤을 때는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저희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지만 그 파슨스 동료라고 지목됐던 K씨. 네. 그 K씨를 사실 제보자로 이유미 씨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K씨 자체가 일면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준영 씨는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예
완전히 그냥 허위 사실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거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좀 더 보고 네.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관계, 혐의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윗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대표인데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요. 사전에 말하자면 이 내용을 5월 5일 공개하기 전에 이미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봤었다.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을 5월 1일 16시 32분에 하였습니다.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가 미리 됐었다라는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가 휴대전화 3개를 가지고 1인 3역해서 조작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진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음성 녹취 파일, 그것도 역시 조작된 자료였었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묶어서 박지원 대표에게 보냈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가공을 하면 좀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받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 저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그런 폭로거리니까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의 전문가니까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준서 네. 씨가 아마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 쪽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문자 폭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가지고 휴대폰을 바꾼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네. 사용하지 않는 이전 휴대폰으로 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것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이걸 갖다가 당시에 전달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의 해명입니다. 문자를 보낸 것, 내용은 보낸 건 맞지만 그 받은 전화기가 사실상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전화기로 보냈기 때문에 당장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화기는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다. 왜? 이 전화기는 문자 폭탄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새 번호로 전화기를 옮겨 탔고 예전에 쓰던 전화기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요. 이 보좌관, 이 비서관을 제가 요 앞에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가 아니어도 해당 내용은 다른 기자들한테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당은요. 지금 어떻게든 누군가가 위에 보고를 받았을 거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 의심을 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한테 이제 보고를 하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황순욱 앵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면요. 네. 저 중대한 걸 박지원 대표에게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전화를 하든지. 그렇죠. 이 중요한 거니까 좋은 의원께 마치 확인을 안 하시네. 답이 없네. 그리고 2일, 3일 계속 가다 폭로 퍽 해버린다고요? 아니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보고를 들어갔을까라는 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보고 안 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냥 아유 뭐 답도 안 오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당이란 당 자체가 조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대선이나 전국단의 큰 선거를 치를 만한 어떤 역량이 없는 당이라는 게 여전히 드러난 거예요. 고이면 고인대로. 그게 아니라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국민의당의 문제는 더 불거지기 마련인 거죠. 자, 지금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의
조작 의혹에서 시작해서 점점 국민의당 윗선 거물급으로 의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뿐만 아니라요. 안철수 전 대표와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만났었다. 그것도 비밀리에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네, 일단 안철수 측의 설명은 지금 일단 대선 과정에서 저 폭로 때문에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도 그렇고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조금 고소고발을 취하해 줄 수 없겠느냐. 나를 좀 당에서 지켜달라. 뭐 이런 그런 식의 것들이었죠. 어떤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의 설명도 이유미 씨가 요청을 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한 5분 정도 만났다. 네. 근데 당시에 이게 어떤 뭐 조작인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고발문을 좀 취할 수 없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만 논의했다는 설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어쨌든 점점 안철수 전 대표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돼가고 있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지금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바로 그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그리고 또 만난 사유가 다른 사유가 아니라 바로 이 폭로 문제 때문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글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네. 무슨 뭐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기 보시면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중대한 사안에 가서 5분 동안 대표님 고소고발 민주당을 취하게 힘 좀 써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당에 연락을 한번 해보지요. 네, 그러고 나왔다고요? 이 자, 상황에서. 그게 사실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 5월 8일 카카오톡 메시지 보면 네. 이거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문제가 있다, 걱정되는데요, 막 이러니까 그건 뭐가 사실이야? 되묻지 않습니까? 네. 저분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분이 뭐 아주 뭐 의정 활동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원내 3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은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이거 뭐가 있구나. 네.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례 아니겠어요? 이 대선판에? 그러면 본인이 이유미 씨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거는 뭐 5분만 와서 고소고발 얘기만 하고 나왔다? 그렇죠. 뭔가 중요한 알맹이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자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낀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제 너무 무섭고 이 정치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지금 사업적 손해와 많은 사람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신뢰 다 뭉개져가지고 지금 더 이상 뭐 정치 해봐야 잘 몰라 하겠습니다. 정치. 김윤원 부단장님은 구장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용주 의원님도 검사 출신. 이게 보면은 그쪽에 더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저쪽으로 저한테 막 모으는 거는 좀 아니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걱정 말고 너는 진실대로 얘기해.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네, 뭔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 당의 윗선, 당의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과 지금 굉장히 섭섭함을 갖고 있는 거는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안철수 전 대표, 이 고위직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사선상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네. 이게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공표를 했다면 굉장한 범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유미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이준서 최고를 할지 그 기타 등등 공명 추진 선거단에 있었던 분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진실된 제보라고 믿고 있었다면 조금 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네. 막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할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네. 정말 이렇게 보도가 난 뒤에 알았느냐? 네. 아니면은 뭐 저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유미 씨가 자기한테 찾아오고 막 그래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이랬을 때 좀 뭔가 낌새를 뭐 느끼고 혹시 알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서 씨가 만약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이준서 씨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이제 더 이상의 변수가 없겠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마땅히 너무 기대하다가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요. 네. 결국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당히 고민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대응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때 한때 지지율이 거의 무슨 문재인 후보 당시 이제 육박할 정도로 양자 구도까지 갔을 때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것이냐. 네. 이 시점을 잘 조율을 하는 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정두원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정치 생명에 아주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더라도. 근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종친 겁니다.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더라도 저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자, 아주 격한 표현을 썼어요. 뭐 종쳤다, 뭐 이런 심한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오후에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힌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다. 네.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무겁게 보고 있다.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지금 아까 정두원 전 의원 얘기처럼 정말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남은 선택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서 총선이 직후에도 그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인이 대표였으니까 사퇴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들로 풀어갔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 다만 근데 이번 사건은 조작이라는 게 완벽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실제로 먼저 국민의당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매듭을 짚고 갈 것이냐 네.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여파로요. 국민의당 지지율 원내 정당들 가운데 꼴찌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입장 표명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과 심각하게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네. 전 대표의 뭐 대선 주자 지지율이야 이런 것은 지금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그 국민적인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도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전 대표로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국민의당 안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안철수 전 대표를 한때 자기 그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네.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분위기가 네.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하. 저로서는 조금 이 세태라는 게 것이 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가요.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그 윗선으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하나씩 밝혀지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서로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살자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더 진실은 빨리 밝혀지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의당이요, 대선 때 취재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 그 다음에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융화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인 결합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당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가 되긴 됐지만 그 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 보면요. 안전대표가 민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이게 뭐죠? 국민의당의 사실상의 대부분의 세력을 차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호남 중진들 위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딱 대선 후보 한 자리 한 건데 그 지금 이 사태로 벌어져가지고 이 사태가 사실은 호남 중진 의원들 입장보다 안철수 대표 직계 라인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호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야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 대표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 도입해 이 생각을 할까요? 버리고 우리 여기서 세계 찾자를 할까요? 뭘 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로 봐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대응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시면 네. 처음 딱 이 발표를 한 게 굉장히 예고가 전혀 없이 갑자기 월요일날 오후 3시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정론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랬죠. 그때 기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발빠른 사과가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초반에는. 그때 그래서 이용주 이제 의원이 그 전에 이제 과정을 조금 공개를 했는데 이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날짜를 통보를 받고 검찰에 나가게 되니까 이거를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바로 여수에 있던 이 이유미 씨를 불러가지고 의원실에서 새벽까지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김인원 전 부장검사랄지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거의 뭐 한 일요일 새벽 아침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비대위에 보고를 했고 비대위에서 보고 받은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를 우리가 들고 있다가 행여나 검찰발로 이게 만약에 기사가 나오는 순간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장외에서 아주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의 발표는 결국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임희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은 검찰이 혹시 지나치게 좀 과잉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 내에서도요. 지금 이 이탈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걸 과잉수사,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검찰의 야당 주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폭로죄는 많았습니다. 네. 증거를 조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김대엽 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대엽 씨는 정당인이 아니었어요. 외부 사람입니다. 네. 물론 뭐 당시에 뭐 누가 커넥션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 사건은 정당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검찰 입장에서 뭐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다만 국민의당의 뭐 그런 걱정들은 이 상황에서 당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글쎄요 뭐 정치의 내일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정도원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정치 설명이 끝났다. 저는 이제 이유미 발 정계 개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유미 씨 네, 발 이유미 씨 발 정계 정계 개편. 아까 뭐 보니까 정도원 의원 얘기 중에서 뭐 여당 인사와 교감하는 국민의당 있을 거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정계 개편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들어서 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과반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타겟은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렇죠. 호남인데.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쳐내면 호남 중지원자 선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민주당이랑 저는 합당의 길로 갈 수밖에 합당보다 흡수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소식 저희가 4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근데 사실 그 K씨 자체가 일면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준영 문준영 씨를 전혀 씨가 모른다고 전혀 했었어요.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예
완전히 그냥 허위 사실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거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좀 더 보고 네.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관계, 혐의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윗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대표인데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요. 사전에 말하자면 이 내용을 5월 5일 공개하기 전에 이미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봤었다.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을 5월 1일 16시 32분에 하였습니다.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가 미리 됐었다라는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가 휴대전화 3개를 가지고 1인 3역해서 조작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진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음성 녹취 파일, 그것도 역시 조작된 자료였었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묶어서 박지원 대표에게 보냈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가공을 하면 좀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받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 저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그런 뭐 그 폭로거리니까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의 전문가니까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그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준서 네. 씨가 아마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박지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유미 씨가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되는 이 순간 이 전 최고위원 카톡 공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된 카톡 조작된 거 아닌가요? 혹시 편집된 거 아니에요? 대가를 약속받은 게 있었습니까? 자,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오른 이유미 씨. 자, 이유미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당연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다음 타겟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라고 봐요, 저는. 중간 연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위로 가기 네. 위한 거.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 이게 카톡이 조작된 것도 아니야. 그건 이미 나온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도 이미 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건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 또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달이 됐느냐 알고서 공모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독 범행이지 공모인지. 그런데 설사 공모라고 하더라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가 직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에게 직보를 한다든지 이런 레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고리 브릿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브릿지를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택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기는 혐의가 없어가 아니라 네. 만약에 검찰에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혐의가 있는 걸 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요. 그러면 이 수사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반드시 가게 되겠죠. 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과연 이유미 씨가 혼자서 이 일을 다 꾸몄을까라는 의문이 든 그런 의심이 드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5월 8일입니다. 5월 5일에 이 조작된 제보를 폭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에 이유미 씨가 이런 제보를 이 문자를 보냅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실대로라면 이 말이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당이란 당 자체가 조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대선이나 전국단의 큰 선거를 치를 만한 어떤 역량이 없는 당이라는 게 여전히 드러난 거예요. 고이면 고인 대로. 그게 아니라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국민의당의 문제는 더 불거지기 마련인 거죠. 자, 지금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의
조작 의혹에서 시작해서 점점 국민의당 윗선 거물급으로 의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뿐만 아니라요. 안철수 전 대표와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만났었다. 그것도 비밀리에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네, 일단 안철수 측의 설명은 지금 일단 대선 과정에서 저 폭로 때문에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도 그렇고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조금 고소고발을 취하해 줄 수 없겠느냐. 나를 좀 당에서 지켜달라. 뭐 이런 그런 식의 것들이었죠. 어떤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의 설명도 이유미 씨가 요청을 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한 5분 정도 만났다. 네. 근데 당시에 이게 어떤 뭐 조작인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고발문을 좀 취할 수 없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만 논의했다는 설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어쨌든 점점 안철수 전 대표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돼가고 있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지금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바로 그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그리고 또 만난 사유가 다른 사유가 아니라 바로 이 폭로 문제 때문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글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네. 무슨 뭐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기 보시면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중대한 사안에 가서 5분 동안 대표님 전 대표 쪽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문자 폭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가지고 휴대폰을 바꾼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네. 사용하지 않는 이전 휴대폰으로 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것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이걸 갖다가 당시에 전달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의 해명입니다. 문자를 보낸 것, 내용은 보낸 건 맞지만 그 받은 전화기가 사실상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전화기로 보냈기 때문에 당장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화기는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다. 왜? 이 전화기는 문자 폭탄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새 번호로 전화기를 옮겨 탔고 예전에 쓰던 전화기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요. 이 보좌관, 이 비서관을 제가 요 앞에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가 아니어도 해당 내용은 다른 기자들한테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당은요. 지금 어떻게든 누군가가 위에 보고를 받았을 거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 의심을 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한테 이제 보고를 하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황순욱 앵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면요. 네. 저 중대한 걸 박지원 대표에게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자. 그렇죠. 전화를 하든지. 그렇죠. 이 중요한 거니까 좋은 의원께 마치 확인을 안 하시네. 답이 없네. 그리고 이틀 3일 계속 가다 폭로 퍽 해버린다고요? 아니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보고를 들어갔을까라는 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보고 안 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냥 아유 뭐 답도 안 오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정황이 딱 보이는 내용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셔서라는 것은 제3자인 누군가가 그렇죠. 예, 이유미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건 폭로가 거짓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는 제3자가 그렇죠. 이유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좀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카톡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 간 가볍게 나눈 대화의 일부분인데 그 증언이나 뭐 폭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라면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유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꼭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폭로라는 이 허위 폭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 짐작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내용을 보면 뭔가 이게 새로운 뒷 배경이 새로운 꼬리를 무는 또 의혹이 더 폭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동시에 이준서조차도 이 내용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죠? 이유미의 단독 범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또 생각까지 서로 상반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카톡 메시지만 보고 나면 이게 앞뒤에 뭔가 좀 생략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쭉 있으면은 흐름이 있을 텐데 조각조각 읽으니까 뭔가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삭제된 부분의 내용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사실 이제 그때 공개했을 때는 저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5월 5일, 6일 이 언저리까지의 카톡만 공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 내용만 봤을 때는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저희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지만 그 파슨스 동료라고 지목됐던 K씨. 네. 그 K씨를 사실 제보자로 이유미 씨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였거든요.